자, 헌재 결정에 따른 검수안박 충돌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장관 간에 벌어지는 공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 검사가 아니다. 일단 첫째,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한 거예요. 이 쟁송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인 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청구인으로서 청구했던 것이고요. 네,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한 장관은 언제나 그렇듯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한 장관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이면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녀야 하는데 너무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서 예. 법사위원회 가가지고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게 만든 정치적인 과정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위장 탈당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반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는 판정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말을 돌려가지고 아니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알면서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행령 통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행정부는요 집행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법에서 규정해 놓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서 행정권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 독재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이 나중에 정치인이 돼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그런 중립적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는 대야투쟁의 선봉장은 그만두고 나서 네. 본인이 정치에 출마하면서 또한 배지를 달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법사위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안타깝다며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좀 전에 장 소장님 말씀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 대체적으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반박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반박 좀 해주세요. 네. 탄핵 참칭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굉장히 신중하게 꺼내야 될 얘기라고 예. 하는데 동의하고요. 그거는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오히려 탄핵 얘기를 더 불러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탄핵의 논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검찰수사권 축소법안이든 검수안박법안이든 간에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근데 시행령 통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권을 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놨어요. 그럼 법 제정 취지하고 어긋난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국가기관 간의 수사권과 소추권에 관한 부분들은 입법부가 판단할 권한의 몫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입법부가 판단해서 비록 검수안박 법안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부가 권한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하는 역할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존중을 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입법부 제정, 그러니까 법 제정 취지를 뛰어넘는 시행령을 제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탄핵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탄핵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저는 맨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자신이 늘 얘기합니다. 국민을 앞세우고 그리고 법치를 앞세우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군림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자들이 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나는 그럴 권한을 갖고 있어. 그리고 국민을 앞세우면서 국민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니 나는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제정 취지 다 뛰어넘으면서 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정의롭고 남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여서 매우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앞서 장 소장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법 제정 과정에서 안건 조정이 건너뛰고 뭐 위장 탈당 논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유감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협의 처리하는데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나와야 한다고 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그걸 입장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는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인 거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권한 안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맞다. 근데 마치 국민을 위해서는 시행령 통치 얼마든지 해야 하고 뭐 수사권 다 원상태로 되돌려놔도 괜찮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얘기하시라.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네요. 짧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막 뺏어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은 그걸 지키는 뭐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지켜야 될 보루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그걸 뛰어넘는 시행령 통치는 옳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할 거면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전 장관 이 사례를 좀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 국민적인 환호를 받고 응원을 받았던 이유가 권력에 항거하는 모습이었고 추미애 장관이 질타받았던 거는 권력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치적인 운명이 완전히 갈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너무 나간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권력 집단은 그렇게 뭐 다른 집단, 다른 진영을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말과 수사와 관련해선 좀 느슨한 것 같아요. 권력은 보호해주고 또한 다른 집단은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모습 보이면은요,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 수는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장 잘 안다 이런 말씀이군요. 저는 길게 설명했는데 앵커께서 짧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네요. 자, 오늘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원상복구, 검수원복이죠. 이 시행령 개정 여부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시행령을 원상 복귀해야 된다. 지금 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깡패, 마약, 무고, 지금 위중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상당히 호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 헌재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은 시행령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 사수 유지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자, 김서환 평론가님, 한 장관 시행령 개정 이거 돌파구 그냥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민주당이 과연 어디까지 밀어붙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명분상으로는 민주당이 명분을 쥐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 말이 얼추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검찰이 이런 마약 수사 이런 거 못하게 하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 장관은 저런 식의 논리를 써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사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일부분을 일단 나눠놓고, 그리고 검찰만 수사 잘하는 법이 있습니까? 경찰은 뭐 수사 못합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장 소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능력이 어디까지 발휘되어야 할 것이냐, 그동안에 잘해왔던 수사가 오히려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세부적인 논의로서 얼마든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기존에 그 검수안박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영장 청구권도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영장 청구하는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해요. 검사가 영장 청구 안 해주면 수사할 수가 없어요. 강제 수사를. 그럼 검사가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검찰로 넘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여전히 갖고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은 수사 안 합니까? 또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내놓을 생각 없다고 얘기하면서 집단 반발하는 거는 조직 이기주의에 오히려 더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네. 저도 이제 변호사들하고 만나면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검찰 조직 내부에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해서 수사를 좀 더 전문화하게 만들고 검사하고 수사를 좀 더 긴밀하게 조율해 가면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단 하나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잘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고요.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